1981년 1월 12일 제5공화국 창건의 새해를 맞이해서 전두환 대통령은 청와대 집무실에서 81년도 국정에 관한 연설을 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정치 일정에 대해서 먼저 정치 분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는 제5공화국 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하는 시점입니다. 이미 본인이 여러 차례 공약한 대로 새 공화국 정부 출범을 위한 정치 일정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두 가지의 주요한 정치 일정은 바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대통령 선거는 이미 관계 선거법이 확정 공포되었기 때문에 각 정당과 후보들의 태세만 갖추어진다면 언제라도 실시될 수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안정을 바라는 국민은 제5공화국 정부의 소속한 탄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전반적인 국내 정세는 안정을 회복했기 때문에 선거를 늦출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 3개월 전에 정치활동 허용을 규정한 새 헌법 부칙의 정신에 부응하여 대통령 선거의 실시는 2월 중에 앞당겨 완료할 작정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국회의원 선거도 원래 예정보다 한두 달 앞당겨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선거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계엄이 해제된 가운데에서 실시될 것입니다. 이것도 물론 본인이 여러 차례 밝혀온 공약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 선거 실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늦어도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 전까지 전면 해제할 것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이번에 실시하는 두 차례의 선거는 새 시대를 여는 상징으로서 공명정대한 가운데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정부는 구습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대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첫째, 우리 경제가 기필코 제2의 도약을 하게 되리라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강인한 의지력과 자신감을 갖자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과 근원적인 문제를 파생시키면서도 우리는 지난 10여년간 정부, 기업, 근로자 등 전 국민들의 굳은 의지와 단합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 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의지력과 자신감의 유무야말로 또다시 내일의 경제 도약과 후퇴를 가람하는 운수령 구실을 할 것으로 나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둘째, 안정이 경제 발전의 기초임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야만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같은 경제 난국은 정치와 사회의 불안정이 경제에 어떠한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인가를 운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훈은 한 번의 경험으로 족합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교훈을 우리는 두 번 다시
겪을 여력이 없습니다. 안정유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낙관을 해도 좋으리라는 점을 본인은 이 기회에 확실히 해두고자 합니다. 안정을 바라는 절대 다수의 국민이 있고 안정을 지킬 결의에 차 있는 정부, 또 안정을 지킬 능력이 있는 정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셋째로, 정부는 경제 회복을 위하여 물가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이 시점에서 물가를 몇 % 선에서 억제하겠다고 내세우기보다는 물가 안정이 모든 경제 정책의 기초가 돼야 한다는 말로서 정부의 확고한 방침을 분명하게 표시해 놓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제는 원칙적으로 민간 주도에 의해 운용돼야 하며 그래야만 기업의 체질이 강화되고 국제 경쟁력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저력을 갖추게 된다면서 우리 경제도 금년 가을부터 세계 경기 회복과 더불어 수출도 신장될 것이고 투자의 촉진, 고용의 증대 등으로 경제가 다시 지속적 성장의 본 궤도에 올라서게 될 것임을 자신 있게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전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난국 타결을 위한 노력과 희생을 우리 모두가 분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희생을 나누어 부담함으로써 고통의 기간을 단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일체감을 무기로 난국을 돌파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중동 산유국들의 잇따른 원유값 인상과 국제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선진 공업국가들의 보호무역 정책 등 어려운 국제정세 움직임에 따라 자주 외교와 자주 국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우리 민족의 생존과 행복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이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우리의 대외 관계를 폭넓게 다변화해 나가면서 이념과 체제 차이에 상관없이 비동맹 국가들은 물론 비적성 공산 국가들과도 상호 관계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앞으로는 여행자의 신변 안전에 위험이 없는 한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외국에 대해서도 여행의 자유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며 모든 해외 동포들이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해방 이후 분단 36년의 역사는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또 하나의 비극이자 오점이라고 지적하고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무력 적화 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동족 간의 전쟁에다 민족 이질화가 깊어지고 국제사회에서 남북한이 다투며 대화가 중단되는 등 그동안 우리가 입은 상처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 회고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최근 10년 동안만 하더라도 남북 간에 개선된 것은 없고 쌍방 간의 성명전과 일방적인 제안만을 되풀이하면서 서로 말싸움으로 일관해 왔다고 지적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형식적인 합의가 아니라 단 한 가지라도 행동으로 입증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면서 통일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북한 당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했습니다. 남북한이 통일에 이르는 길은 미사 여구의 일방적 제안을 남발하거나 또는 지켜지지 않을 서면 약속을 내놓는 데 있지 않고 무엇보다도 민족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오늘 지난날의 일들을 굳이 시비함이 없이 남북한 간의 민족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고 동족 간의 전쟁 재발을 방지하며 중단된 남북 대화를 무조건 재개하여 평화 통일의 길을 열어가는데 역사적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남북한 당국의 최고 책임자가 번갈아 상호 방문할 것을 엄숙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아무런 부담과 조건 없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초청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그가 서울에 체제하는 동안 일체의 신변 안전을 보장할 것이며 서울과 다른 도시 및 농촌의 실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가 원하는 그 어느 장소라도 방문하는데 모든 협조를 제공할 것입니다. 본인은 또한 같은 조건으로 본인이 북한을 방문하도록 그가 초청하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북한을 방문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쌍방 당국의 최고 책임자가 상호 간의 신뢰를 쌓아 동족 간의 전쟁 재발을 방지하고 남북 대화를 재개하여 평화 통일을 이루갈 목적으로 역사적인 방문을 교환한 후에 서로 간의 이견을 좁히기 위하여 끈기 있게 노력한다면 남북 간의 여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본인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정부는 의료시설을 착실하게 확충해 나가는 한편 공공투자를 늘려 우리의 현실에 적합한 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고 말하면서 사회복지정책에 관해서는 정의로운 복지사회 구현은 당면한 국정기표일 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의 염원인 것입니다. 국민 모두는 소질과 능력에 따라 경제와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또 성실하고 건면한 사람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풍토를 조성하는 일이야말로 정의사회 건설의 기본 조건인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첫째, 공공투자를 더욱 늘려 고용을 창출하고 실업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교육, 주택, 의료 등 국민생활의 기본 수요에 대한 지출을 점차 늘려 나갈 것입니다. 셋째, 요즘의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민과 생활보호 대상자들에 대한 생계보호책을 넓혀나가고 치료사업과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그들이 기본적으로 소득 능력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사 문제에 있어서는 기업인과 근로자가 모두 노사공존, 공영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산업개발과 국민화합의 기초가 된다고 말한 전두환 대통령은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기업 단위 노동조합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또 정의와 질서, 법과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는 새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하고 정부는 앞으로도 사회 정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교육 정상화 시책을 계속 강력히 추진하면서 새시대 개척에 앞장서는 근실하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는 데 국민교육의 기본 목표를 두며 이를 위해 국민정신교육의 강화와 과학기술 교육의 진흥, 그리고 평생교육 체제 확립, 이 세 가지 기본 방향 아래 다각적인 시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히고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과학기술 교육을 대폭 강화해서 고도 산업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고급 기술 인력을 양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심신장애자 교육에 대한 제한 요인을 없애 가난하고 불우한 처지의 사람들을 위한 교육기회 확대에 힘쓰며 학제 개편을 비롯한 교육 내용의 향상과 교권 확립을 위한 시책을 통해서 전인 교육과 평생 교육을 효율적으로 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80년대 문화정책의 기조를 첫째, 자주적이고 진취적인 민족문화를 창달하며 둘째, 국민 누구나 문화예술 활동에 보다 폭넓게 참여할 수 있고 또 문화적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두고 이를 위한 중장기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특히 민족문화의 주체성 확립과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당부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시대를 역사 속으로 흘려보내고 새로운 한 시대를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시대에 있었던 갈등의 논리는 사라졌으며 갈등의 주역들도 무대 전면에서 퇴장하였습니다. 이제야말로 상정의 낡은 폐습을 떨쳐버리고 국민 총참여의 깃발 아래 너나 없이 손을 맞잡아야 하겠습니다. 대결에 소매됐던 정력은 건설을 위한 동력으로 전환되어야 하겠습니다. 일부 지식인 학생 청년층들이 가졌던 저항의식은 새 시대를 위한 창조적 정열로 승화되어야 하겠습니다. 구시대가 뿌려놓은 씨를 거두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선을 취하고 악을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하겠습니다. 그 취사 선택은 주인인 우리 모두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면서 창조해야 하는 새 역사, 그것은 대통령인 본인을 포함하여 오늘날 우리 세대가 직면한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이러한 숙명을 우리 모두의 힘으로 극복해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소중히 여겨온 자유의 영광과 책임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